자성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우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요것만 떼어다가 글서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서자라는 의미, 이자가 저니까 저의 의미 변해서 서가 됐다. 이렇게 지금 허신은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허신의 설이 맞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러니 글서자를 보게 되면 틀림없이 손에다가 붓을 잡고 그 다음에 원래 입구자가 이게 입구자거든. 근데 입으로 떠드는 혀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자가 나중에 가로 한자가 돼.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걸 손에다 붓을 잡고 써놓은 게 글이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맞지. 이자에다가 놈자자에 여기서 요걸 띄어다가 여기서 붙였다. 이런 것은 이 글서자보다 자자가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설문해자의 설도 다 믿으면 안 공부만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죽백위지설화. 그 다음에 대중 밑에 쓴 놈자자는 말이죠. 무슨 뜻인고 보니 대나무나 백이라고 하는 건 비단이야. 대나무나 비단에다가 글씨를 쓴 것을 말한다 하고서 간혹제가 줄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명은 자명이야. 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종부성. 그러니까 명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생겼냐? 전역석자에다가 이구자로 한 거다. 이게 이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인데, 이름이라는 건 대낮에 부를 필요가 없죠. 보이니까 그냥 이제 오라려면 되지만, 밤에 어두울 때 입으로 부르는 게 이름이다. 안 보이니까 그때는 불러야지. 내가 사실은 낮에 굳이 이름 부르고 저녁에 부르고. 그래서 석자명이야. 석이라고 하면 어둡다는 뜻이다. 명 불상견이야. 어두우면 서로 보이질 않아. 고로 입으로써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하고서 설문에다에 붙여놨다. 그 뒤에 넘어가면 각골문 중에 명자는 있으나 지명이나 제명의 뜻으로 쓰였을 뿐 문자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으며 내가 여러분 해보니까 명이 문자의 뜻으로 쓴 것은 뒤의 얘기지. 각골문에는 명자가 땅 이름이나 제사 이름의 뜻으로 쓰였지 전혀 문자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또 서는 전문에 비로소 출연, 그러니까 근문에 글서자는 그 주나라 때 근문에 비로소 나오지 각골문에 나오질 않아. 이로 볼 때 서나 명도 결코 상대의 문자의 뜻으로 썼던 글자는 아니다. 상나라 때 서나 명이 글자의 뜻으로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각골문에서부터 글자의 뜻으로 썼던 글자는 문자, 서, 명도 아니요 글이다. 그게 이제 내가 지난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때는 개라고 읽는 게 아니라 글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개자의 글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일설, 그 두 글자는 고금자라. 큰 대자가 없는 것은 고자고, 큰 대자가 있는 건 금자다. 지금 쓰이는, 이제 쓰이는 글자. 그래서 그 글 위 글지 누증자라. 큰 대자가 있는 글자는 큰 대자가 없는 글자의 누증자다. 뒤에 획을 다해서 만든 글자다. 금, 개행이 계자. 오늘날은 말이죠. 그 큰 대자가 쓰인 것을 쓰고 없는 것은 쓰지 않는다. 평범의 자전에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계자의 본이 취시 각이라. 우리가 지금 개라고 하는 이 글이라고 하는 글자는 본래의 뜻이 새긴다는 뜻이다. 새기다. 제6서정의 중, 6서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책 이름이에요. 6서정이라는 책 가운데
상도각 화 중목이 기사자. 그러니까 그 칼로 가지고 말이죠. 대나무나 나무에다가 그 새긴 것, 어떤 기록을 새긴 것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별자, 나무목자. 나무목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만들게 된 것이다. 왜 나무판에다가 그렇게 새기니까 그 나무목자를 넣어서 했다. 계위 구인소가 나중에 이 대자를 붙인 것은 뒷사람들이 다시 더한 것이다. 고쳐놓은 것이다. 저 화시 대적 하는 것은 이 말은 옳다. 이 백화에서는 그 대립한다는 대가 옳다는 뜻이 맞다. 뚜이에서 맞다는 뜻. 쯔유화시 뚜이들은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영에 이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잘 안 쓰는데 영외 했을 때 이거는 이밖에 이런 당 각자 용적 기. 그러니까 그 각을 가지고 그 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자를 쓰는데 그 유시하는 것은 어느 때는 환각 또한 세금자 방을 더해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거기 이 글이라고 하는 걸 새긴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 어떤 때는 세금자를 더해서 쓰기도 쓴다. 표시용 금속 도조각질이라.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니? 금속 칼을 가지고서 조각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자위 글이라. 이렇게 세금전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 역시 새긴다는 뜻으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 글자를 새기는 도구의 뜻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도를 한자로 썼을 때, 새기는 칼을 한자로 썼을 때 이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자가 글인데, 역시 글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자의 음이 연음이 돼서 지금 뭐라고 그래? 끌이라고 한다. 끌. 그러니까 그 도장 새길 때에는 끌로 새긴다고. 끌. 그냥 보통 나무 각도는 나무에 새기는 각도는 이렇게 생겼지만 도장 돌에 새기는 각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깊게 있지 않고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각하는 칼하고 도장쟁이들이 새기는 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와 같이 글이라는 명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새기던 글의 명칭, 도구 명칭까지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좌민안이라고 하는 사람 한자 예화라는 책 속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광운에는 고결절로 나오고 지분에는 기흘절로 나와서 소위 그 고결절, 기흘절 했을 때에 결 또는 글 이렇게 우리 발음으로는 되지만은 사실은 고음이 올라가면 다 글이라는 말인데 중국의 유명한 학자 동동화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의 이 글자를 발음을 캬 했을 것이고 또 주법고 같은 사람은 겔 했을 것이고 또 이 칼그레는 같은 사람이 스웨덴의 한문학자인데 캬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주법고의 설을 보면은 거기에 걸,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걸로써 우리는 우리말의 글의 고음에 일치된다. 그런 얘기. 근데 또한 우리말에는 독서왈 빌걸자니 걸보, 사자왈 걸, 핵살 해서 계림일사 고려 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은 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엄연하게
거기 독서원 했을 때 걸보지만은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발음이 걸보고 송나라 때 발음으로는 글보다로 봐야 돼. 글보다. 또 사자왈 글끄쓰다로 봐야 돼. 글끝을. 그러니까 그때 계륜유사가 1103년에 됐는데 이때에도 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 누가 졌어요? 이무식이 졌죠? 그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문현현 일운 글바해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현이니까 그 글, 그 다음에 그 현자는 고개 현자니까 말이죠. 일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때 이것은 이두식으로 해서 두 자를 합쳐서 이때 이것은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이자는 향찰이나 이두에서는 이자는 죽음 시자가 아니라 리을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자니까 이 두 글자가 합쳐서 글이라는 말을 적은 겁니다. 왜? 거기 문현이니까 문현을 글바해라. 바위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에요. 글바위. 그러니까 그 고개 현자에 바위가 있으니까 글바위다. 그렇게 지명이 나온다. 그걸 때에도 우리말에서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따라는 말이 잣그슬 뭐라고 정의하면서 내분에 벌써 여기에 그따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따라는 말로 나와요. 그 다음에 유합에 보면은 그퇴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에서 그따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보다 훨씬 앞서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그따 그랬지 쓰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종 때 와서 조선시대에 와서 쓰다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끌이라는 게 그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엄격히 말해서 서글씨 이사이 비일사라 글서자와 새길 글자에는 말이야 이사이 비일사라 두 가지 일이요 하나의 일이 아니다. 각골문 야시 유서 유글이다. 각골문 역시 새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다. 그 무슨 말인 거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각골문에 이렇게 그 거북이의 복답에다가 여기다가 글씨를 새길 때에 밑글씨를 붓으로 우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밑글씨를 붓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 획대로 새겨요. 그러나 어떤 것은 보면은 밑글씨를 쓰지 않고 직접 새긴 것도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서하고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 새긴다는 뜻인데 그건 밑글씨를 쓰지 않고 직접 새기는 거. 이것은 써놓고서 새겨. 그럼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골문은 아무나 다 그 당시 썼던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해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능숙한 사람은 밑글씨를 쓰지 않고 직접 새긴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 도장부에 가면은 막도장 새기는 때 밑글씨 쓰지 않고 막 푹푹 파서 새기는 사람 있죠. 그건 능숙한 사람은 밑글씨 쓰지 않고 그냥 새겨. 그러나 이제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다 글씨를 써놓고 그대로 새깁니다. 이거 각골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상으로 볼 때 한자는 한대의 문자도 아니고 한족의 문자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한자라는 명칭으로 일컬은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사용 문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까지 증명을 볼 때 한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대의 문자도 아니고 한족이 만든 문자도 아니고 전부 증명이 됐다. 그래서 한자음 속에 전래되고 있는 우리 한국어에서 현대 중국어를 보면 말이죠. 거기 금달래로 돼 있죠. 금달래로 돼 즉 두견화다. 두견화는 조선어의 진달래의 역음이다. 북한에서는 그 상징꽃이 진달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북한의 상징꽃을 자기들이 두견화라고 한다고 해서
주견화로 하지 않고 북한에서 일컫는 말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금달래라고 적어놨지만 이걸 중국 발음으로 말하면은 진따라야. 진따라야 하니까 우리말에 진달래를 적어놓은 거지. 진달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헌이 금달래라고 써놓은 게 한 천년 뒤에 나타났을 때, 이제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야, 이게 우리 고유말이 아니고 중국에서 금달래라는 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말에 진달래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 그 다음에 좋다. 우리 연변에 가면 춤출 때 우리 동포들이 좋다, 좋다고 추니까 중국 사람들이 음대로 이렇게 좋다라고 써놔요. 그러나 이 좋다는 중국말이 아니라 우리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바이, 아마니 했을 때 이게 그 한경북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아바이, 아마니 하니까 그 소리 나는 대로 중국 한자음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이 오히려 중국말에 여기 아바이에서 왔다. 나중에 8년 뒤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말도 중국에 들어가서 현재에도 이렇게 한자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라.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 연면어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가 합쳐서 하나의 말이 되는 건데 포도시 이란어라. 포도라고 하는 건 이란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이란 말이에요. 고대 그 대환이라고 해서 이란을 갖다가 대환 말인데 그 대환 말에 바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바다가가 포도란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번역해 놓은 말이 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 지금 오면 한자로 쓰니까 중국말로 알기 쉽죠? 이거는 벌써 한대에 저 이란 말이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호자하고 도자를 띄어서 놓으면은 전혀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 둘이 붙어 다녀야 포도가 돼요. 이런 것은 중국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빈낭은 말레이시아 말에 빈낭을 갖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때에도 빈하고 낭하고 띄워놓으면 말이 안 돼요. 반드시 붙어 다닙니다. 여기 두 글자가 반드시 붙어 다녀서 말을 이루는 말은 중국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외래어다. 중국 속에도 외래어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척촉이라는 말 있죠? 척촉은 여병임의 고천장에 상유 척촉화 성계라고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병풍같이 그 바닷가에 1000길이나 되는 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꼭대기에 철쭉꽃이 아주 만개해 있었다. 그런 것이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때 그 척촉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철쭉이라는 우리말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한자로 적어놓은 것이다. 그 척촉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발족변에 두 글자가 다 쓰여있죠? 발족변에 있으니까 발하고 관계되는 말이에요. 순자 주위에 보면은 발로서 땅을 찬다는 뜻이다. 원래 척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음이 철쭉하고 비슷하니까 취음해가지고 우리말을 적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척촉이라는 말에서 우리말 철쭉이 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말에 철쭉꽃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척촉이라는 것이 음이 비슷하니까 표현 방법으로 포도나 빈낭처럼 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자 말이 전부 모든 100% 중국에서 들어온 줄 아는데 우리말도 중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지만은 그거는 높은 데서 많이 흘러내려올 뿐이지 밑에서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중국 속에 들어가서 중국 한자어가 됐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철쭉의 원산지가 한국 만주 등지에 분포되어 있지 다른데 이게 철쭉이 있지 않아요. 더 재밌는 게 바로 나복이에요. 그 나복의 글자 보세요.
라복, 나복, 내복, 노복, 노복, 나복 해서 자형이 6가지나 있죠. 6가지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국말 같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6가지나 되겠어요. 우리말에 나박이라는 말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 나박을 치유몰래니까 비슷한 글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인 나박 일종 사면인데 춘월 파지추라. 봄에는 파지추라고 하월 하생이라고 추월 가을에 나는 물을 특히 나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월 토수라고.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은 나박김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물고에 보면 나박김치, 그 나박김치에 나박이 무김치라는 얘기예요. 무김치. 오늘날 우리가 나박김치는 뭐 미나리, 배추속, 뭐 잣 이런 거 넣어서 해먹지만 원래 무만 사각으로 이렇게 딱딱 얇게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여 먹었던 것이. 그래서 무로 했기 때문에 나박김치다, 무김치다. 근데 이 말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에 나박이라는 말이 이게 무의 우리말이다. 근데 이거는 중국에 가서 표준어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박김치에만 겨우 약간 흔적이 있고 우린 보통 뭐라 그래요? 무라 그러죠? 근데 무는 이건 한자는 이 무는 우리나라에 와서 표준말이 되고 우리말은 중국에 가서 표준말이 돼서 지금 말이 두 바퀴서 쓰이죠. 말이 두 바퀴서. 그 다음에 그 병력을 보세요. 병력도 몇 가지나 쓰여있어요. 4가지가 쓰여있죠. 그런데 이 병력도 우리말에 벼락이 들어가서 중국에 이렇게 4가지로 썼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병력에서 우리말에 벼락이 된 줄 알았다. 저 사람이 소리를 병력같이 지릅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소리를 벼락같이 지른다는 말이 가서 이렇게 4가지 표기를 중국 문헌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말도 중국에 들어가서 한자가 됐다는 거. 근데 저 이란말 포도 또는 말레이시아말 빈낭만이 그렇고 우리말의 척촉이나 나박이나 병력은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문제다. 객관성을 가져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중국의 문헌 속에 여러 가지로 표기했다는 자체가 벌써 한자 말이 아니라 음을 적어놓은 글자다. 그 다음에 글자도 나와요. 그 발이라고 했을 때에 그 밥도 했을 때 발족자는 원래 만들어져 있죠? 발족자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 발족자는 사실은 여기에 발에 입이 왜 붙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무릎이에요. 비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발가락이 무릎이 동그라니까 동그라미 입구자를 표현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글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상형자니. 그런데 발이라는 우리 말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발족자를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다. 왜? 이 음이 발이에요. 이게 음이 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을 되게 어디에 쓰냐면 글 쓸 때 서문 있고 발문이 있죠. 뒤에 있는 걸 발문이라고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벌써 이것이 구멍혈자로 불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상형자. 그런데 우리말에 불이라는 음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이미 만들어진 데다가 여기에 음을 이렇게 적어요.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다 그럽니다. 자, 이때 이 불이라는 말은 글자는 우리말이 들어가서 글자를 형성한다. 글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비을자가 받침에 들어가는 말은 한자에 전부 다 단음이에요. 무조건 다 단음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발 이렇게
반응으로 가는 발달, 이러지 않는다. 그러나 요것만은 장음으로 해. 불, 이런 것만 봐도 우리말이 이제 틀림없다. 장음, 불, 이러지 않는다. 불. 그 다음에 그, 삼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삼이라는 글자도 벌써 세 가지로 쓰여있죠? 세 가지로 쓰여있는데,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표준적인 것은 1, 2, 3의 3을 써요. 1, 2, 3의 3을 써요. 이거는 우리말에 3이 들어가니까 3이라는 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초 밑에 쓰는 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1, 2, 3이고 여기 이제 식물이라는 뜻에서 풀초를 가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 자리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심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말에 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삼심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고대로부터 삼은 우리나라가 본 원산지. 그러니까 중국에 고려삼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아주 환장하라고 좋아하는. 그래서 그게 자연히 우리말이 들어가서 표기된 것이다. 왜? 사물을 따라서 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라디오가 들어올 때 물건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라디오도 따라 들어오는 소리. 똑같은 거죠. 말, 그것도 마찬가지야. 말뚝이라는 것에 말뚝도 중국 사람들이 말뚝은 나무로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이라는 음을 적어서 이렇게 말뚝 말자를 만든다. 또 거기에 한자를 보세요. 그런데 이 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무슨 하라고 그러죠? 여름하. 그래서 내 이름이 이렇게 진태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큰태 여름하 이러면은 이거 실례. 내 이름에는 클태 크라자예요. 이자가 원래 크라자지 여름하자는 훨씬 후대에 지은이 된 것이. 그래서 크고 크게 베풀어라 이래야지. 아이 큰 여름 덥긴 하지 졸리게. 클태 크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작은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큰 것만 들어가요. 큰 것만. 클태 크라자인데 저게 어떻게 해서 크라자냐? 원래 이렇게 된 글자, 이렇게 된 글자가 이게 바로 소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전체 이전에는 어떤 글자였는 거니 이 몸뚱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있고, 이런 자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대인, 큰 사람이 아주 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고, 이건 두 손이고, 이건 다리고. 아주 이렇게 그 귀인이 정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뜻에서 대인이라는 뜻에서 크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예요. 크라자. 그런데 이 크라자인데 음을 뭐라고 그랬냐?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을 하라고 그랬어. 하가 크다는 말은 중국에 지금 쓰이지 않아. 우리말에는 지금도 쓰인다. 거기 보세요. 내 몸이 하, 커, 머리는 석고에 나와. 하도할사, 송강가사에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한밭. 지금 대전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거기가 한밭이에요. 한밭. 또 하나비. 그랬을 때 아버지인데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것이. 하나비가 할아버지가 된 것이. 이러고 보면은 하가 원형인데, 크다는 말에 하가 원형인데 이렇게 한으로 된 것은 관형사용으로 돼서 수식하기 위해서 한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큰아비는 큰 밭.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하가 크다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노래잖아요.
다 먹어서 배가 터지라. 다 먹었어. 자, 또, 우리가 한가람 하던 것을 이걸 나중에 취음해서 이자를 쓰는 거죠. 한수 한자는 중국의 한수란 무기지 우리 한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큰 강이라고 해서 한가람 했는데 강자해서 지금 서울 한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한강은 이 한자는 언제 생겼다 그랬어요? 언제 생겼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내가 아주 강조해서 강의 되는 건데 언제 생겼어? 어? 자꾸 금시초문 이러면 안 돼. 한이라는 글자는 주나라 때 생겼다고. 주나라 때 금문에 나온다 그랬죠. 주나라 때 금문에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나라 때 한강이 생겼을까요? 한강은 주나라 때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도 벌써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쓴다는 건 나중에 취음했고 그 이전에 고유한 우리말로는 한가람이라고 했다고. 한가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저 시골에 가면 아이가 오줌을 많이 싸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한강같이 발퍽 싸놨다. 한강같이 이란 말은 꼭 저기 서울의 한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큰 강처럼 그러니까 많이 쌌다는 뜻이야. 이렇게 볼 때에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하라는 나라를 붙인 은나라 이전에 이제 하나라니까 나라 이름을 하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뜻으로 이 나라를 명칭을 했겠어요? 크다는 뜻으로 나라 명칭을 붙이지 여름 이런 나라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는 말이 있는 민족이 세우지 다른 민족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를 세웠다. 바로 동이족이 세웠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이제부터 뒤바꿔야 돼. 우리는 하가 그 중국의 처음 나라인 줄 알았더니 하나 은이나 다 이거 누가 세워요? 동이족이 세웠다. 동이족이 세운 것. 이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고대 한민족의 생활 습속 전설보사가 반영되어 있는 조자 한자 지난번에 나리자 했죠? 나리자의 가운데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가막이라 그랬죠? 금가막. 가을자의 가운데는 목토끼라. 그 다음에 그 집가자는 그 집 속에 돼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돼지가 그려져 있는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개불복이라 했죠. 개불복. 설명했죠? 네. 그 다음에 그 시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시. 안 했죠? 시는 이 시라는 글자가 여러분 각골문에 어떻게 쓰였나 보세요. 우리 보면 이렇게 된 글자가 변형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이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3400년 전에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라는 글자는 탈경시적의 상형자인데 뭘 상형했나를 알아요. 여러분들 콩을 이렇게 물에다 불리면 뭐가 나와요? 네. 싹이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뿌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죠. 싹은 나중에 나와요. 왜? 식물이 더 자라요. 먼저 싹이 나오면 말라 죽어서 안 돼.
뿌리가 나와서 땅에 밭에서 양분이 나온 뒤에 뿌리 싹이 나와야 안 말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저 냉장고에 무슨 밤이 난다. 아유 밤싹이 나왔다는데 그거 다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고 나중에 싹이.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관찰력이 대단한가. 그것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씨를 이렇게 심었을 때에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는 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라는 글자가 본래 그러니까 식물의 씨를 얘기한 거예요. 식물의 씨를 얘기해. 식물의 씨를 얘기했는데 사람도 그 위에서 자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뭐 식물의 씨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전이 돼서 나중에 성씨의 씨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저 글자는 씨앗이란 뜻으로서 맺은 글자인데 저것이 나중에 성씨의 뜻으로 전이 돼서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식물의 씨를 씨라고 하는 우리말은 있다. 중국에는 식물의 씨앗을 씨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중국은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 씨앗을 얘기할 때는 종자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씨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씨를 지금 성씨로도 쓸 뿐 아니라 씨앗의 씨도 쓰잖아요. 말이 있는 민족이 이 글자 만들지 다른 민족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음을 그냥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이족이 이렇게 한자 만들었다는 이런 증거가 이렇게 쑥쑥 나오는데 이제는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냥 계세요. 이럴 때는 아주 반응이 있어야지. 하시라고. 동이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아시죠? 그러니까 한자를 수상적으로 오래 썼으니까 우리 문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양복 아무리 오래 입어도 이거는 우리 고유옷이 아니죠. 오래 입었으니까 우리 옷이 이거 안 된다 그러니. 한자를 오래 썼으니까 우리 말이다. 그 말 안 듣는데. 이렇게 증명을 해보고서 일찍이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고 할 때 한자는 우리의 글이다. 바로 한자는 차자가 차용문자가 아니라 국자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러니까 우리의 국자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한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또 우리가 말하는 한자.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국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역사를 볼 때에는 한글이야 지금 600년이 안 되고 한자는 적어도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3400년이고 더 올라간다면 약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그 주종관계를 이룰 때 이게 주고 그 다음에 한글이 나온 것이죠. 시대를 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는 결코 이게 중국에서 빌려다 쓴 차용문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을 축자 설명했죠? 메뚜기? 하나 내가 또 오늘 아예 설명해. 시간 때는 어디 됐죠? 20분 여기까지 모이는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그 맨 끝에 이게 스스로 자자로 지금 자기란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글자를 보세요. 여기 자형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코란 코도 어른 코를 그리는 게 주름 잡고 있잖아요. 어른 코를 그렸는데 그 한자는 중국 학자는 오히려 다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여러 부족이 만들었다. 이것은
이 자는 틀림없이 중국 민족이 만든 것이다. 왜? 아이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 왜 이 코라는 뜻으로서 만든 글자가 자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냐? 그걸 아셔야 돼.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를 가리킬 때 반드시 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들 싸움할 때 내가 그랬냐 할 때 쉬워 내가 그랬냐 그 채통 안 맞게 그러죠. 그러니까 코가 바로 자기란 뜻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그 뭐 좀 보잘것없는 남자들 싸움할 때 말이지 요래는 사람 없잖아. 내가 그랬냐 요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국 민족이 수천 년 지금도 그 풍습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 만들지 다른 민족이 만들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코가 자기란 뜻으로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원래 코를 놔두고서 여기다가 변줄 빗자를 더해서 소위 빗자라는 형성문자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비라는 놈을 가진 거죠. 형성자로 만든다. 원래는 그냥 상형자인데 지금은 형성자로. 이렇게 우리는 한자를 가져보면 그 풍습이 반영된 것으로 이건 한족이 만들었구나.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구나.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한자는 중국 민족만의 고유 문자가 아니다. 이른 시대 조자시에 이미 북방민족 곧 한민족이 참여되어 우리 동이족이 참여되어 조자된 문자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참여되어 만든 문자를 차형 문자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자라는 명칭으로 고한글, 대내적으로는 고한글, 대외적으로는 동방문자로 개칭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한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자형보다도 초기에 이렇게 한자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식을 달리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해 가르치면서 의식을 바꿔줍니다.